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2023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박람회장 조성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 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4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박람회와 사후 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지정된 데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33년에 A1급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할 지금 초석입니다. 박람회 준비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장과 부대 시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오는 8월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정원은 벌써 신축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남은 1년 8개월 동안 도시 전체에 정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 추진단 406명이 출범을 했어요. 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화분 내놓기, 나만의 정원 갖기 운동,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박람회장 조성 일정에 맞춰 정부도 산림청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 간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20곳 이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과 종로, 경기도 과천, 수원, 파주,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건 지방에서는 경남 의령과 창원, 부산, 여수와 진주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들여오면서 급성장한 이른바 한국판 빌바오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며 정부의 발표 전후로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의 섬 여수 장도에 섬과 숲,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해양예술의 숲이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 말까지 52억 원을 들여 웅천 장도의 예술광장과 다도해 공원, 샘터 정원숲 등 예술의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이달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수 예술의 섬 장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에 걸쳐 GS칼텍스와 여수시가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시관과 아뜰리에 등을 갖춘 시민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여수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1년째 공사 대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부딪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요. 피해 업체들의 소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해수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입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의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설치되고 국내 최초 오션오르간도 들어서게 돼 여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계류시설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업체가 재정난을 겪자 하청업체가 줄줄이 부도가 난 건데 장비업체와 자재업체 등 20여 곳에서 발생한 체불금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체불이 영원히 우리가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의심을 안 했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들은 결국 해수청을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청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A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미납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서류가 준비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지급해드리는 걸로 지금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했으니까. 하지만 업체들은 또다시 대금 지급 날짜가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기 때문에 원청의 지분을 인수한 업체가 대납하지 않더라도
행정 제재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니까 뭐 연 매출이 뭐 한 20억에 3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게 또 1년씩 막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또 좀 많이 힘든 거죠.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천구조의 가장 밑바닥인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받은 대금이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계좌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업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입금되는지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일명 떴다방 의심자 7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견본주택에서 분양권 계약을 마친 사람에게 접근해 호객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 18일 주변 음식점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분양권과 관련한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하는 현장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여수경찰서, 세무서, 중개인협회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처우와 인식 개선 등 시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섬주민 이용이 많은 900여 개 전체 생활 구간에서 천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천원 여객선 요금제는 도내 여객선 운항 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932개 구간에 연간 지방비 23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섬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전산 발권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천원 여객선 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군이 의회 부의장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2년 연속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해당 의원은 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자신이 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지난해와 올해 시행한 육상어류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양식 넙치 가격이 폭락하자 강도다리 등 양식어류 품종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진도군 어류양식협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자에게는 1억 원의 보조금을 진도군이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양식업자는 현직 진도군의회 부의장이 부인 명의로 운영하는 양식장. 올해도 같은 사업이 시행됐고 또다시 같은 양식장이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직 군의회 부의장이 2년 연속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민 소득 증대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혼자만을 이익을 위해 이거 사업비를 사용했다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어류양식협회는 강도다리 양식에 선뜻 나서는 회원들이 없어서 절차를 거쳐 현직 부의장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현직 부의장도 올해 넙치 가격이 폭등하면서 강도다리 양식에 뛰어들었던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어값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강도다리 가격은 높고 강도다리가 높으니까 이 안에 조도에서 시험구를 한 번 더 던져서 정답을 좀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진도군은 사업자 선정에 외압은 없었다며 이해 충돌 논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값이 좋고 하다 보니 이 망설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제 이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7명에 그쳐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진도군 의회.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그 예산을 자신이 받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진도구는 내년에 이 사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배후단지 확충 사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국제자본시장협회 사회적 채권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5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즉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이번 사회적 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세풍산단 매입을 통한 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정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전형 진학 상담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아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120명으로 1인당 90분 동안 전문 강사로부터 대학과 학과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다음 달 수시 전형 진학 상담에 이어 올 연말까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지원 등 대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의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구상 건천 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순천시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보지에 광양시 본강면 인접 지역이 포함된 데 대해 순천시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 1만 명의 서명 동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순천시가 서면 구상 건천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이 양도시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상생 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광양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감리 선정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어긴 채 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현직 동구청 직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등 공사 관계자,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했습니다.